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짜 시황의 최수창입니다. 네, 금일 지수는 좀 반전을 모색하고 있죠. 네, 반전한 표현이 맞을 겁니다. 네, 저점 이탈할 듯 하면서 반등을 좀 모색하고 있다.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지수가 2122점? 122포인트 정도 움직이네요. 아직 2100포인트를 이탈할 듯 하면서 계속 반등을 좀 모색하고 있는 국면이고, 오늘 이 흐름이 또 공교롭게도 어제 제가 얘기했듯이 삼성전자가 오늘 또 강하게 반전의 양봉으로 나오니까 지수 또한 그렇게 또 같이 움직여주는 모습입니다. 수급을 살펴보면 역시 외국인들은 현물 자체에는 매도가 아니라 계속 꾸준히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죠. 다만 좀 아쉽게도 기관들이 계속 매도예요. 기관은 언제까지 매도할지 지켜볼 일인데, 다행히도 외국인이 계속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좀 표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 보면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이슈를 좀 잠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를 한번 보시도록 하지요. 지금 코스피 시장 왜 이렇게 갈 듯 말 듯 하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살아나고 있지 않을까요? 바로 환율에 발목 잡힌 경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 자체는 나름대로 2100가 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체감은 굉장히 싸늘합니다. 대형주들이 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수출주, 몰락이라는 표현을 써도 가히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전차군단이 살아나고 있지는 않아요. 삼성전자는 그나마 그렇다 치더라도 자동차주 움직이지 않고, 또 IT 다른 LG전자를 비롯해서 다른 종목들도 상승의 모멘텀이 거의 없는 상황, 좀 몰락에 가까운 모습인데, 그러다 보니까 대안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지수 자체에서 소비주 또는 제약주들이 강한 상승 모멘텀으로 대안주도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환율이 과연 어떤 흐름을 그동안 보여왔을까요? 또 앞으로는 어떻게 이어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몇 년간 지수가 박스에 있다라는 거 다들 아시겠지요? 왜 그럴까요? 보면 그 중에 하나의 원인이 바로 저는 환율이라고 봅니다. 이 원달러 환율이 2012년도에 일본이 엔저 공습을 시작합니다. 아베노믹스. 그때부터 엔화는 끊임없이 약세로 올라갔고, 원화는 어떻습니까? 당시에 계속 갇혀있는 모습 있죠? 1100원대에서 실질적으로 1000원 사이에. 작년 같은 경우 3, 4분기, 2, 3분기부터 환율이 강세로 더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년 3, 4분기에 실적이 수출주들이 좋지 못했죠. 보다시피 2분기부터 쭉 하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환율 자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 못해요. 보시면 환율의 상승, 원화가 약세로 올라간다 이거예요. 시장 위험도가 커지는 경고등이겠죠. 과거에도 환율이 상승했을 때마다 외국인들은 매도 포지션을 취했으니까. 반대로 환율이 하락해서 원화가 강세면, 과거 2005년도, 6년도에, 7년도에는 강세했을 때 시장이 올라왔는데, 지금 구간은 오히려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오히려 수출업체들에 대한 실적이 부진한 우려 구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환율로 보면 돌파구가 지금 현재 없는 상황이죠. 상승할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환율은 그나마 다행인 게 작년에 2분기부터 하락했던 것을 멈추고 지금은 양호하게 그나마 1000원에서 1100원 사이에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 올 1분기의 실적이 작년 하반기보다는 좀 개선되는 포인트고, 올해 2분기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환율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다만 향후에 중요한 것은 1160원이라고 가장 큰 위의 라인을 그려놨는데, 이 자리를 강하게 돌파한다. 그럴 경우에는 시장의 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포인트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진다는 얘기는 시장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이 급격하게 1160원을 돌파하는 시점이 나온다면 우리가 증시에서의 변동성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분간 계속해서 하단은 1060원을 지지하면서 횡보 구간의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자료는요, 엔달러입니다. 엔저 공습이 계속 2012년부터 나온 다음부터 결국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죠. 그대로 보시다시피요. 엔화가 현재 구간에서 급격하게 변동될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출렁거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엔화가 또 위로 올라가면, 계속 약세를 지속된다면 결국 우리에게 좋을 건 없습니다. 반대로 엔화가 강세 기조로 변화한다면, 이것은 결국 미국 금리 인상 시점 전후에서 엔화가 강세 기조로 점진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위험 자산의 회피 현상이 나올 수 있다. 왜요?
엔화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의 기축통화로 우리가 통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엔화 같은 경우는 110엔에서 120원 사이에서의 출렁거림이 당분간 계속 지속될 거고 향후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이 임박했을 때 그것이 또 출현했을 때 엔화가 강세역으로 변화되는지 여부를 좀 우리가 관찰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코스피 지수 차트를 한번 볼까요? 차트를 보면서 요목조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보시면 주봉을 한번 볼까요? 네, 좀 길게 환율의 흐름에 보시다시피 갇혀 있는 거예요. 특히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는 중소형주들의 좀 더 강한 상승이 있다 보니까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한 모습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수출의 전방산업 수출주들이 많은 코스피 200을 잠깐 보면 갇혀 있죠. 270에서 240포인트 상황. 이게 2012년도부터 좀 더 오면 여기서부터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환율에 발목 잡힌 거죠. 그러니까 우리 증시는 여전히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큰 틀에는 여전히 좀 박스 채널에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종목을 보면 이 상황에서 관심 종목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먼저 IT 보도록 할게요. IT에서 오늘 삼성전자 강하게 보이죠? 삼성전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를 해보죠. 화면은. 삼성전자는 강하게 상승을 보여주니까 오늘 지수가 반전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LG전자는 전저점에 대한 이탈 우려가 좀 보여지고 그렇죠? LS산전도 마찬가지고 LG 디스플레이도 올라가지 못하는 거죠. IT에서도 붙잡혀 있고 또한 자동차, 현대차 전저점을 자꾸 위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하게 이탈하지도 않고 바닥권에서 계속 흘러가는 모습. 그러니까 전차 군단의 대표적인 이 현대차 그룹하고 삼성전자 그룹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코스피 지수 자체가 200이 화끈하게 상승 랠리를 보여주지 못하고 뭔가 좀 찜찜하게 갇혀있는 모습이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향후에 시장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보여준다면 공교롭게도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건 자동차주입니다. 뭐냐면 자동차주가 그나마 좀 살아나줘야 시장의 상승이 좀 더 힘있게 붙는다 이거죠. 지금 화학주, 증권주 올라오고 조선주 좀 반등 나와주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올라온 흐름에 지난 하반기부터 좀 올라왔잖아요. 올 상반기부터 올라왔잖아요. 이런 흐름을 지속적으로 좀 더 이어가려면 자동차가 좀 힘을 내야 된다. 그래서 자동차주를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되는데 이 시점에서 제가 현대차를 기준을 좀 말씀드리면 직전 저점을 이탈하기보다는 16만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 가격이 되겠습니다. 16만 9천 원. 16만 9천 원을 아직은 회복 못했으니까 회복을 하면 잘하면은 2, 3분기에 자동차가 힘 좀 붙겠는데 그 기준이 얼마라고요? 16만 9천 원. 그 기준에서 현대차가 상승 돌파를 해내는지 여부를 당분간 좀 계속 관찰을 좀 해야 되겠다. 당연히 미끄러지면 좋지 않겠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코스피에서 또 중요하게 봐줘야 될 섹터가 하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어떤 거냐면 보험주예요. 그러니까 보험주의 섹터를 왜 봐야 되냐. 금리 인상 미국은 거의 기정사실이에요.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 시점만 논할 뿐이지. 어제 같은 경우도 에반스 총재가 6월에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금리 인상이 되면 보험주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겠죠. 차트의 흐름을 잠깐 보면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 보험주 보시면요. 최근에 메리츠화재 상승 흐름 고점 돌파해 나가고 있죠. 삼성화재 오히려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 구간에서도 양호한 흔들림이고 고점을 돌파할까 말까 하는 시도 고점권에서 박스 그리고 대표적으로 코리안리 코리안리는 오히려 수급 자체도 기관 외국인 같이 들어오고 4월달 상승을 까먹지 않고 지수는 지금 4월달 상승을 까먹고 5월달에 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서 강한 반등이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주봉상으로 보신다면 2012년도부터입니다. 2013년도에 출발했던 시점이 11,200원대인데 이 가격을 어때요? 다중바닥으로 왔다 갔다 지금 거의 3년째, 2년 반째 해주고 나서 돌파하고 있죠. 따라서 11,000원이 코리안리는 지지 형태가 아니냐. 그리고 전고점을 돌파해낸다면 향후에 가능성 있는 목표가는 여기 화면 끝에서 보이지는 않겠지만은 보인다면 여기요. 2012년대 최대 거래량서였던 13,000원에서 14,000원짜리까지 상승 목표가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보험주를 좀 관심 있는 섹터를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종목 더 보면요. 화학주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롯데케미칼이 22만 원대에서는 좀 살아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지금 차트가 잘 형성이 안 되고 있네요. 넘어가지 않고 있는데 끊겼어요. 차트가. 네. 바로 한 종목 더 봐야 되는데 뭔가 좀 불안하게 서버가 전환이 안 되는 것 같죠? 화면 롯데케미칼 나와야 되는데 롯데케미칼이 안 나오고 끊겼습니다. PPT 자료 화면을 통해서 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자료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외국인 현물 매수 지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외국인 현물 매수를 좀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대형주를 보시면 대형 우량주도 끊임없이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유독 최근에 단기적으로 삼성전자랑 KTNG만 매도 관점으로 좀 차이가 던져놓고 그 외 대다수 현대차, 기아차도 마찬가지고요. 현대제철도 그리고 하이닉스도요. 화학주도 시가총액 상위 20위 안에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매수를 좀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에 있어서 외국인 현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차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1월 2일에 외국인은 지금 현 시점까지 얼마나 매수했을까요? 8조 7천억 원. 상당히 많이 매수한 거죠. 2009년도에 양적 완화했을 당시에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거의 30조에 가까운 매수를 보셨어요. 그리고 매번 양적 완화 프로그램이 시행될 때 2차, 3차 할 때마다 또 강한 매수세를 10조, 20조씩 보여줬었고요. 근데 올해 유럽에서 양적 완화를 12월에 발표하고 나서 1월 달부터 들어온 건 역시 8조 7천억. 많지는 않습니다만 적지도 않은 겁니다.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4월 달에 공격적인 상승 랠리를 만들었을 때 시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일. 2분기 시작이잖아요. 1분기는 3월 31일 날 끝났고 4월 1일부터 보면은 현 시점까지 5조 5천억 원. 그럼 1분기에 실질적으로 3조 정도로 누적으로 매수해놓고 4월 달과 현 시점 한 달 반 사이에 5조 5천억. 공격적으로 또 2배의 금액을 공격적 매수를 했다. 이겁니다. 외국인들은 현재 매수를 끊임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매수 포지션을 전체 다 던지고 도망가는 시점은 아직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거래량이 없으니 눌림목 구간이다. 5월 달이. 이렇게 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현재 시점에서 외국인들은 현물 자체를 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장에 등락을 거듭주는 건 선물 포지션 하나 갖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외국인들의 매수 포지션이 현물에서 유입되고 있고 지속되고 있고 아직 빠져나가는 흐름이 강력히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5월 달이 만약 저는 음봉일 가능성으로 보지만은 그래도 5월의 저점은 리바운딩 저점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 이런 시각을 좀 여러분한테 전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이 화면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쉽게도 지금 화면을 잠깐 보여줄 수가 없는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매수하는 구간에 대다수 종목들을 대형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매수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거 포커스 그걸 여러분들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보면은 화학주도 매수를 많이 했고요. 운수장비도 많이 했고요. IT는 삼성전자 파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IT 쪽에서는 좀 매도 관점으로 나왔어요. 이 구간에서. 그리고 보험, 금융세타도 증권세타도 많은 매수를 좀 보셨습니다. 이런 점이 현재 우리 시장에 하나의 좀 포커스를 좀 여러분들이 관찰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야 되는데, 다음 자료 화면을 잠깐 보도록 하죠. 아직도 HTS가 잘 안 돼서 제가 평소에 쓰는 것이 아닌 다른 HTS로 제가 접속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요 주봉의 모습에 포인트가 있는데, 어제도 제가 주봉을 보여드렸죠. 큰 평행터널의 채널 아니고, 그리고 눌림목의 과정을 우리가 찾아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이번 주 반등이 오늘 나오고 있어요. 아주 이쁜 반등이에요. 시점도 아주 좋은 시점에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이 많으니까 복잡하죠? 정리를 해드리면, 먼저 260일, 어제도 제가 강조했어요. 코스피 200입니다. 260일이 1차 지지, 그리고 6월 말일까지 더 빠져봐야 256에서 7이 저점 0일 것이다. 근데 260일의 저점에서의 리바운딩이 나오고 있는 국면이고요.
그 다음 2차 지지선은 256입니다. 이거 왜 중요하냐면 주봉상 22평과 62평의 골든크로스 지점이에요. 골든크로스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강력한 지지자리인 얘기고, 또 20주하고 60주하고 골든크로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앞으로 20주 동안, 봉 20개 동안 최소한 3분의 1 마디는, 봉 6개 동안은 상승 마디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크로스 지점이 이탈되면은 뭔가 전환이 되고 하락이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반전의 포인트가 나올 수 있는, 반전의 상승의 그 추세 트렌드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점. 그러니까 256 이탈되기 전까지는 눌러주는 것들은 그래, 힘들어, 무서워 할지언정 심리적으로 리바운딩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차 지지선 254.70입니다. 이거는 마지노입니다. 깨져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술적으로 전 차트에서 보시면 리바운딩 나와서에 올라갔죠. 올라간 다음에 빠졌어요. 어디까지 빠질 거냐 찾는데 바로 기술적으로 반등, 전고점이죠. 전고점에서 리바운딩 나오고 쌍바닥으로 올라가지고 결국 지금 시점은 전고점이 여기잖아요. 254.70. 그러니까 만에 하나 급하게 더 빠진다 하더라도 254.70 현 시점에서 강력한 브레이크다. 이렇게 주봉상 참고해 주시고 저점의 영역을 1, 2, 3차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해외 증시인데요.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냈어요. 이 얘기는 신고가를 냈다는 얘기는. 네. 상승의 무드가 여전히 좀 더 살아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 중요한 게 제가 라인을 하나씩 그려놨는데 최대 거래량입니다. 이 최대 거래량을 보시면 이 두 번째 작년 12월 달에 최대 거래량 터진 다음에 눌러서 빠졌죠. 저항 받고 밀렸는데 돌파했어요. 저항을 3번 받다가 돌파했으니까 다음에 내려오면 뭐가 되는 거죠? 지지가 되는 거죠. 그 자리가 2090포인트. 이 자리. 이 자리가 2060포인트 정도 되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아마 2062포인트가 될 겁니다. 눌림목 받고 또 상승. 지지 반등. 근데 거래량이 또 한 번 3월 달에 터졌습니다. 그리고 나서의 기간 조정을 거치는데 지금 어때요? 돌파, 지지. 그리고 신고가. 그러면 이제는 S&P 500은 2090포인트가 1차적으로 강력한 지지가 되고 만약 그 다음 밀린 다음에 2062포인트가 지지가 되겠다. 지지받고서 신고가를 냈으니까 상승 흐름을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독일 증시 차트를 제가 갖고 와야 되는데 보여줄 수가 없네요. 아쉽게도. 독일 증시는 현재 5월달 저점에서 팍 튀어 올라오는데 기억하세요. 11,600포인트예요. 11,600포인트를 오늘 밤 또는 내일 밤 돌파를 양봉으로 해낸다. 그렇다면 11,600포인트. 예, 기억을 했네요, 제가. 11,600포인트 돌파해낸다면 뭐가 나오냐? 파워 나와요. 파워 나온다는 얘기 뭐예요? 양봉이 쭉 하고 힘있게 뻗어줄 자리예요. 오늘 내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독일 증시를 봤으니까 우리 증시의 이제 메인 또 시황을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죠?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얘기했던 거잖아요. 제가 어제 주목할 건 뭐다, 여러분? 눌림목을 공략해라. 그리고 반드시 와야 될 목표가는 12,000원의 회귀값이다. 오늘 11,870원대까지 올라온 걸로 봤는데요. 장중에 제가 오기 전에.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12,000원 올 때까지는 안 왔으면은 떨어질 때 뭐예요? 매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분할 매수를 제가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상황에서 12,000원에 도달하고 나면 파워가 한번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12,000원 돌파하고 나면 전고점 돌파하냐? 그건 지금 제가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를 돌파하고 만나야 되는 회귀값은 있습니다만 돌파한다고 해서 장악은 아니거든요. 향후에 장악하려면 지지력을 테스트를 한번 거칠 거예요. 손가락으로 제가 표시해 드릴게요. 이런 식이죠. 이 라인이 12,000원이다 이거예요. 빠졌다가 올라왔죠. 올라오고 나면 넘어갈 수 있으나 쭉 가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 다시 한번 눌림의 지지 포인트를 받을 것이다. 근데 지금은 빠진 상태에서 반등반등 모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빠진다고 하면 이거 매도냐? 아니죠. 또 분할 매수해서 12,000원을 만나야 되겠죠. 다음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디테일하게 ETF 레버리지 전략을 설명드린 건데 1, 2, 3입니다. 겁먹지 마세요. 지금 시장 지수는 1번 11,550원, 11,600원이 1차 분할 매수 포인트. 이 자리를 주봉인데 일봉상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세 번을 찍고 올리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어제 저점이 제가 예상하기엔 이번 주 최저점일 가능성이 높아요. 어제 저점이 이번 주 최저점이라면 결국 위로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느냐. 네? 가보는 거죠. 수목금. 그럼 이번 주에 저점만 깨지 않는다면 이번 주는 좀 강한 양봉의 반등이 모색되는 거니까. 그러면 5월 달에 저점이 나왔을 확률은 조금 더 높아지겠죠. 뭐 다음 주 일주일간, 4일간 더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높아지겠죠. 그래서 1차 분할 매수 포인트를 계속 강조한 겁니다. 이 가격대. 2차는 설마 한 번 더 충격을 준다. 왜요? 21일, 22일 날 또 그리스가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잠깐 그리스 얘기를 하면 그들의 문제는 끊임없이 발목을 잡을 거예요. 완전한 해결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도 어찌저찌 됐든 간에 급한 분은 꺼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나 모르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퐁당한다면 그 다음 2차 자리인 11,250원, 450원은 매우 강력한 무슨 자리예요? 투매 자리예요? 아니죠. 매수 자리죠. 3차 자리는요. 이번 구간에 올 거라고는 안 봅니다. 굉장히 희박해요. 올 가능성 없고요. 11,000원은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절대적으로 이탈해서는 안 되는 자리. 이렇게만 명심하시고 1, 2차 자리를 분할 매수 포인트로 보시고서 우리는 어디를 본다? 시장 지수를 12,000원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ETF 레버리지 전략이 이번 구간에서의 제가 어제부터 나온 시점부터의 단기적 흐름을 좀 짚어드렸고요. 코스닥으로 좀 설명을 못 드렸는데 좀 아쉽습니다만 제가 코스닥은 내일 더 섹터 브리핑을 통해서 자료 화면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지수 전략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이번 구간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시황의 최수창이었습니다.